수성업자 사건으로 내각제 개헌 세력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악어님이라고 할게요. 랄랄라 악어님의 질문입니다. 전혀 내각제 개헌 세력은요, 그 사람들 힘을 잃지는 않았어요. 힘을 잃지는 않았는데 개헌을 입 밖으로 낼 힘을 잃은 거지 여의도 바닥에서 힘을 잃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요게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업자들과 잘 노는 사람들이 내각제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제 이꼴 업자 이꼴 호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업자하고의 관계가 그것도 업자한테 삥 먹은 것도 아니고 삥 뜯기 누군가는 삥을 먹은 인간도 있겠지만 오지게 삥을 지네가 뜯긴 개 쪽팔린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내각제에 반대하는 건 내각제 자체가 안 좋은 제도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그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산 가져다가 지방에 있는 업자들이랑 나눠 먹는 거, 개발 사업하는 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어디 사회 기관 시설 짓는다, 공항 짓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뭐 경상도에 공항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거 여러분 실수요자들의 수요 시장 예측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예측을 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 돈을 이만큼 버는 거구나 라는 기회 그 뭐예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넌 수도권에 사는 놈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확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대한민국 땅덩이가 요만한데 국제공항을 이만큼 크게 한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이 이마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미국만 해? 그랬을 때 환승을 어떻게 하니? 뭐 국제선, 국내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그 돈으로 질 거면 부산에서 인천공항으로 셔틀을 운영을 해. 차라리 비행기를 타서 인천공항으로 셔틀을 운영해서 부산 사람들 그러면 그거에서 보조금을 주고 해서 셔틀을 운영해서 거기서 내려서 인천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기타 등등에서 최적을 만들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 공항을 한다고 일단은 이렇게 여기 산이 있어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산이 있어서 걸리적거려. 그럼 산을 깎으면 되지. 산을 깎으면 돼. 그럼 산을 깎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 할 거냐? 거기다 태양광 깔면 되지. 뭐 이런 건가? 아니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엔요. 그럼 지역민들도요 그래요. 나는 되게 웃긴 게 새만금 있잖아요. 새만금이 맨 처음에 그랬을 때 새만금을 거기를 메꿔야 된대. 새만금을 메꾸고 그때도 내가 새만금 이게 이렇게 했는데 돈 들여서 그게 맨 처음에 농토 확보하려고 한 거였는데 거기를 해서 새만금이 지어지면 군산이 발전한대. 기존에 있었던 공단에 있었던 공장들도 다 문을 닫고 내가 거길 내가 차 몰고 갔단 말이에요. 차 몰고 갔었는데 있었던 공장도 빠져나가는데 땅을 만들면 새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래 놓고서 카지노를 만들지. 그래서 마이스 산업기지 해가지고 거기다 카지노하고 이렇게 유락시설, 골프장 몇십 개 이렇게 해서 카지노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를 조성을 하자는 거야. 카지노 질 땅이 없어서? 카지노 질 땅이 없어서 거기다가
땅을 만들어서 카지노를 지어야 돼? 카지노도 좋아. 지역 경제가 강원도도 죽었으니까 이쪽 지역도 살려줘라. 카지노 만든다고. 오케이, 알았어. 근데 카지노를 땅이 없어서 간척 사업을 몇십 조를 들여서 완성을 한 다음에 카지노를 지어야 돼? 여러분, 한중 해저 태널 뭐 일도 됐지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민주당 때 제가 기가 막히는 거, 민주당 뭐 국민의당 그 당시에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뚫어야 돼? 15조를 들여서? 그거를 축구 결의안을 내더라고. 15조를 들여서 목포하고 제주도하고 해저 터널을 뚫어. 15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 내각제 얘기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한국 정치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내각제론자들은 지역의 업자들이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창의적인 업자들이야. 와, 그런 건 인정 안 되니까. 대구에 어떤 섬유산업의 원단을 끝내주게 뽑아내는 업체 사장이 이 원단 명품에 내가 납품을 하는데, 이 원단 가지고 명품에 납품만 하면, 루이비통이니 뭐 에르메스니 이런 데 납품만 하지 말고 이 원단으로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꼭 고가의 명품이 아니라 명품과 똑같은 원단으로 좋은 양질의 물건을 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디자이너들 모여라. 대구의 디자이너들 모고 디자이너 스쿨 만들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이런 업자들은 땡큐야. 나는 일자리 만들고 생산성 있고 이런 업자들은 땡큐라니까. 근데 그런 업자들이 정치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업자라고 할게요. 다 업자 취급하니까 대한민국.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좋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업자 하면 건설업자야. 왜? 비자금을 만들잖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만약에 원당 업자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다 뭘 만듭시다, 그러고서 틈새 시장으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불에 들어가는 그때 이런 걸, 이런 우리 그 중국과 대한민국의 또 이불 문화가 있잖아요. 또 외국 애들 하는 그 이불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이거를 고급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자, 뭐 이런 식의 사람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정치인하고 해서 육성합시다. 근데 정치인이 이러면, 나는 당신을 드릴 게 없어요. 저는 매출 내고 뭐라고 비자금이란 걸 만들 수 없는 사람인데, 건설업자거면 의원님 이거 비비는 대로 드릴게. 왜 건설업자가 판을 치는 줄 아시겠어요? 이게 되거든. 그러면 나라 예산으로 하는 거에다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도로 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황당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마을이 소멸하고 있어요. 마을이 소멸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소멸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예산을 쓰는 줄 아세요? 도로를 냅니다. 마을이 소멸하는데, 그 마을이 소멸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내요. 도로 내면 여러분, 마을이 안 소멸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멸을 하는 거에, 그 마을을 소멸하는 거에 한다고 노인들 있죠. 노인분들 위한 그거를 이렇게 줘요. 그게 그 건설비나 이런 게 4억 5천 5억 정도 해서 그 노인회관 있잖아요. 마을 노인회관을 지어요. 신식으로. 그러면요, 노인분들이요, 집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요, 그냥 그걸 해요. 그냥 밥 먹고 먹으면서 다 수다 떨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노인분들이 그러고 살아요. 나라에서 5억 정도 받아다가,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 태양광 이렇게 깔려있고, 가봐요. 가관이야. 태양광 공사 중에서 내가 그 태양광 알아보다 놀랬던 거는, 그렇게 노인정에 이렇게 하면서 노인 공동시설에 태양광 깐 거는 태양광 예산으로도 안 잡혀. 그냥 그 예산에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들 진짜 대단들 하다. 그러고서 여러분 더 웃긴 거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소멸하는 마을을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나도 지금 답사를 잘 해봤어. 갑자기 똥내가, 분뇨 냄새가 엄청나게 코를 찔러. 사람이 떠난 데다가 누군가가 그 양계장 같은 걸 만든 거야. 양계장을 만들었는데,
동네에 사람이 살면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 그런데 동네에 사람은 떠났지만 수도시 상하수도 있고 전기 들어와. 그러니까 양계장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그 사료는 계약해서 이러고 외상으로 땡기고 오물 폐수 이로 잘 관리하고 냄새 많이 난다고 민원 들어올 게 없잖아. 그런 데서 왕창에서 돈을 몇십억을 긁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내가 와, 골 때리는구나. 그게 이제 거기서 보면은 뭐 외국의 그 뭐 이런 업체들 이제 뭐 이런 사료 업체들 뭐 외국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 오면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에 가면 그런 데 하면 똥이나 이런 분유를 여러분 컨테이너에다 넣어놓는 거야. 컨테이너에다 넣어놓다가 단속 걸려서 그걸 열면 거기서 그냥 파리가요 여러분. 미라 영화 같은 데서 그냥 확 그냥 컨테이너 분유. 아우 속이 안 좋네. SKH 네. 아니 나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를 어디 세종시 어디서 그런 거 처리하는 거에서 또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덤핑하고 막 이런 일도 그 야당의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지만 당 대표 했었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야 이거 치워 뭐하고 해서 막 했었던 그런 거요.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별의별 이건이 다 있더라고. 별의별 이건이 다 있어. 지역에 가면 별의별 이건이 다 있는데 그 별의별 이건을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보니까 생산적인 이건이 아니라 나라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우리 마을 불쌍하잖아요.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이거 살려야 되는데 돈 내놓으세요 해놓고 자기네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여러분 덥죠? 여름은 덥습니다. 더워서 우리가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 하기는 거 계속 운동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게이트볼에다가 돔을 씌워드리고 에어컨을 틀어드려야 돼요. 게이트볼에 돔을 씌워서 에어컨을 틀어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화장실까지 설치해드려야 돼. 나는 노인분들 복지에 그게 우선순위였을, 그게 노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지역의 업자들의 우선순위였을까? 그 노인들 생활을 중심으로 기획을 했으면 그런 계획이 나와? 아니, 그게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숫자하고 기타 등등 답이 나오면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유젤 니시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역에 답이 없다. 답이 없지. 답이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여 살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농촌에 가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농촌에 보면 집들이 다 비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 집이 비어 있다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을 비우고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 이주를 하신 거야. 어디로 이주를 하셨는데 이주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이주의 기준이 요양원이요? 아니요.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근처로 이사를 가죠. 슈퍼마켓에서 먹을 거를 살라고 해서 생활의 중심이 하나로마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생활하면서 마트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응? 간단한 겁니다. 고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꼬라지가 어떠냐면 그러면 이 마을 없어진 마을에 아스팔트 도로가 몇십억을 들여서 깔려 있어.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 그 마을을 살리겠다고 이런 길을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마을까지 길을 연결하고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떠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냐면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 상수도 있죠. 상수도에 그 마을에 물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가 가냐면 여기서 100리터를 쏘잖아요. 그럼 중간에 상수도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하는 게 40리터야. 60%가 손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관리가 어디냐면 지자체예요. 지자체인데 그 지자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또 지자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없다고 그래. 관리할 돈 없다고. 그래서 지자체 예산이 안 돼가지고 그걸 6천억인가 내려줬어. 상하수도 관리하라고. 상하수도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땅을 파고 상하수도를 관리를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에 사람이 안 사는데 상수도관을 관리를 한다니까? 왜? 포크레인을 업자하고 지게차 업자는 돈 벌어야 되잖아.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 정치인들, 업자들, 지방 정치인들 그러면 여기서 시도 의원들 있잖아요. 그럼 가방 못 기본적으로 또 이거로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위원장이 가방 못지라고. 그러면 의원님 여기 예산 얼마 따주세요. 뭐 같이 해. 그러면 멀쩡하지. 상수도 관리. 무슨 지역 상수도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서류로 보면 멀쩡한 예산이야. 그러고 거기서 하면서 여당 예산 소위위 모여가지고 야야 이거 너 니 지역구에 얼마, 니 지역구에 얼마. 오케이. 니 지역구 얼마 갔다 상수도 관리 얼마 나왔다. 내려가. 뻘짓해. 포크레인 파고 땅하고 그 다음에 돈하고 뽀찌.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도 지역에 있잖아요. 아무리 농촌이어도 미닫이 문 있는 식당은 다 있어. 그 미닫이 문 있는 식당에서 뭐 하는데요? 형님 동생들 모여서 밥 처먹거든. 더 골 때리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새마을금고 있죠. 새마을금고 의사결정 어떻게 해요? 오토카지님 감사합니다. 베렌장님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 의사결정 어떻게 해요? 대의원들이에요. 은지님 감사합니다. 대의원들이 결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새마을금고 대의원, 농협 대의원, 민주당 대의원, 국민의힘 대의원 다 같이 해먹어. 그리고 그 같이 해먹는 거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동문회. 낙구님 감사합니다. 특정 고등학교 동문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 여러분 그러면 나 특정 고등학교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 나름 뼈대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전라도나 경상도에 여기가 뼈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 진주하고 경주에 가봐. 진주와 경주에 가서 여러분 그 동네 분위기를 봐요. 완전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앞에 그 지역 명문 고등학교 앞에다 의리 바닥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동네 분위기 이상해져. 명문 우리의 자랑. 그러고 나서 진주 경주 무슨 고등학교까지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그 꼴아주 가가지고 내가 가서 대접받았지 나도. 미안합니다 형님들. 또 대깨문 스피커 왔다고 전라도 갔더니 어떤 고등학교에서 미닫이 문에 와가지고 딱 해서 이 코스 요리 먹이지. 그거 먹으면서 씨발 에휴 씨발 진짜 나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여기 지금 대의원이고 뭐 대의원이고
근데 내가 보면서 이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 대의원이면서 농협 대의원이면서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면서 땅에 대한 정보, 개발 정보 알면서 여기서 파이낸싱도 하면서 예산도 그냥 여러분 동네에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관공서가 있고 그 관공서가 마인이야, 미네랄이야. 스타크래프트로 하면 관공서가 미네랄이야. 그 미네랄을 캐서 팩토리를 돌리는 거지. 기업도 없고 뭐도 없고 생산 농업이 일인데 농업이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농업은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만들어서 5,000원의 생산 원가를 해서 10,000원에 파는 그렇게 농업이 된 게 몇 개가 있어. 그런 농민들 자영농을 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보조금까지 되니 수익률이 그 어떤 공산품으로도 할 수 없는 마진율이 농산물 마진율이 무지하게 높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노노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마진율이 높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욕하지 않아. 왜? 그분들은 성실하신 분이야. 대한민국에서 농업으로 마진을 내는 상품과 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생산 혁신을 했다는 분들은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플러스 농업이라는 버프까지 받아서 1년에 마진율이 잉여지 30-40%까지 늘어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농촌 기업 혁신적 기업가를 하면서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농촌으로 가서 뭐 스마트팜을 하든 뭐라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각종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다 챙긴다는 전제에. 열받아. 그런데 그런 몇몇 분들과 분홍과 대부분은 보조금을 받고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야 요번에 뭐 있니? 내가 4대강에 녹조가지고 그 이명박 욕할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쌍놈의 새끼들. 비료를요, 여러분. 비료를 이렇게 비료 나왔어요 하고 비료를 이렇게 만마당에다 던져줘. 비료를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지금 대한민국 농민들이 비료가 보조금과 기타 등등으로 이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그냥 그냥 이런 생각은 안 드냐? 그 비료를 그렇게 과잉으로 쓰니 그게 강물이 부영양화가 돼가지고 녹조라떼 현상이 되는 게 그게 왜 이명박 탓이기만 해? 그거에 있어서 니네가 농촌을 불쌍한 백남기 농민을 슬퍼요 이렇게 니네가 해놔서 농촌을 황폐화시킨 게 자본이 아니라 너희가 황폐화시켰다는 생각은 안 하니? 좌파들아? 농촌은 우리의 뿌리야,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고향이야. 농촌을 비판하는 새끼 나쁜 새끼야. 이렇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지역구 농촌의 한 사람과 서울의 한 사람의 정치적 권리가 누가 높습니까? 지역구 10만 딸이하고 지역구 20만 딸이하고 똑같은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한다고. 그리고 지역 예산 봐봐요. 인구 대 예산, 교육 예산 여러분 장난 아니야. 특히 교육 예산, 지방 학생 한 명당 예산을 보면 여러분, 한 달에 애들한테 200만 원씩 써. 그런데 나라 예산으로 한 명한테 예산이 200이 넘어. 그런데 그걸 애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뽀찌 따먹고 있다니까. 아이고 이거 웰빙 직장이네 이러면서. 사교육비,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가 한 100만 원 쓴다고 봤을 때 2배의 예산을 애들한테 쏟아붓는데 왜 교육 퀄리티가 그러냐고. 심지어는 여러분 농촌에서 요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농촌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사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야.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애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 배웠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 그래서 교육 지진화가 돼. 그러고 났었던 1세대 애들이 지금 성년이 됐어. 그 애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성년이 돼서 이렇게 돼서 걔네들이 온갖 깡패들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는다고. 완전 2등, 3등 국민이 돼버리는 전원일기에서 나왔던 일용 엄마, 장가 못 가던 일용이 뭐 집 나간 마누라가 도망간 일용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베트남 여자 들여서 나와서 뭐 이렇게 했었던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했고 어떤 정책이 있었냐고. 교육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국적은 당연히 우리나라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했고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대선 때 내가 카니발을 끌고 카니발을 제가 뽑았어요. 카니발을 뽑았는데 카니발을 뽑은 이유가 내가 대선 때 어떤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 뭐가 됐는 내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냥 캠프에 직책을 내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다 까발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사전조사 이런 걸 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나 혼자 그냥 다니면서 내 유튜브나 해야지 대선 이슈는 이렇게 되긴 글렀어. 대한민국 풍토에서는 글렀다고.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지방 호족과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는 거야. 지들 배불리 먹을 예산 도둑질과 기타 등등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어떤 먹거리로 살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국가에도 부담이고 우리도 못 살고 이러지 말고 보다 자립적인 지역을 만들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중앙 의존적이고 세금 의존적인 거로 하면서 그런 의존성이 강화한 지방을 만들면서 젊은이들은 다 떠나게 만들었고 황폐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지방자치와 의원내각제를 강화하자 이거는 의원내각제라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이건요 여러분 이거는 이 개 양아치 저는 내각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돌아가는 이 꼬라지에서 내각제를 하자라고 하는 이 새끼들의 그 출신 성분과 하는 짓거리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돼. 지금요 대한민국의 이런 지방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중앙 집권이 필요하고 중앙 집권에서 가장 조선식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열망을 해야 돼요. 이런 지방에는 여러분 중앙에서 강력한 권력으로요 암행어사 출도를 시켜야 돼. 지금 대한민국 지방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지방 의원들, 지방 정치인들, 지방 공무원들, 지방 검사들, 지방 판사들 다 같이 술집에서 놀고 있다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지방을 향해서 암행어사 출동을 시켜서 이 개새끼들하고 그냥 몽둥이 팍팍팍 포청장 작두 팍 무슨 이 꼬라지에서 지방자치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조선 건국 이래로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인데 조선 건국 이래로 이 땅에서는 지방 세력들 아니야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지. 대한민국, 조선, 고려, 뭐 신라로 가서 이 땅에는 기본적으로 지방 세력이 너무 더러워. 몇천 년 동안 지방 세력이 공동체의 건전함을 유지시키는 뭐 지방의 특색과 이런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 조만한 땅에서 이 땅의 역사적 교훈은 우리의 습속은 지방자치하면 안 돼. 우리의 습속이
아니 자기 비하적이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현실을 봐. 우리의 습속은 여러분 지방자치라면 안 되고 강력한 중앙 권력이 암행어사를 계속 보내서 감사를 보내고 감찰을 보내서 지방에서 무슨 나라 똥 가지고 뻘짓거리하고 헛질하라는 거를 계속 감시해야 되는 시스템이지. 뭔 너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뿌리야. 해먹는 거의 뿌리지. 아, 얘기가 정말 길었습니다.